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제26강 시간으로서 1. 행정처분과 지도감독 첫 번째 시간이고 1. 자격취소, 자격정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행정처분. 자, 행정처분. 자, 이 말뜻부터 한번 용어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처분이란 행정기관이 법규에 따라 특정 사건에 관하여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자, 행정행위인데 뭔가 잘못한 경우가 많죠. 그럴 때 권리를 설정 또는 의무를 명하는 걸 말하는데, 행정처분은 만약에 행정기관이 잘못했어요. 위법을 한 거예요. 위법. 한 경우에 그 행정처분을 받은 쪽에서 당사자가 행정소송 또는 소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소송 또는 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하는 행정처분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격취소, 두 번째는 자격정지, 다음 시간에 배워보지만 세 번째는 등록취소, 그리고 네 번째는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자, 이 중에서 자격취소하고 자격정지는 공인중개사하고 관련된 거예요. 공인중개사 자격과 관련된 거. 그래서 이 둘은 시도지사가 처분을 하는 것이고, 등록취소, 업무정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등록 관청이 행합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시간에서 이 두 가지 사안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자격취소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격취소. 첫째, 자격 취소의 경우에 취소를 처분할 수 있는 자, 취소 처분권자입니다. 자격 취소를 행할 수 있는 자가 누군지, 그 행정관청이 누군지를 보는 겁니다. 바로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예요. 자격증 교부한. 네, 중요한 겁니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예요. 지금 중개사무소가 있는 등록관청이 소재한 지역의 시도지사가 아니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두 번째, 처분 대상자. 즉 처분을 받는 사람을 말하죠. 처분 대상자는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이거에 해당하는 공인중개사예요.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공인중개사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자격 취소를 하려면 사전 절차가 있어요. 뭘 해야 된다? 청문을 해야 된다. 청문을 실시해야 돼요. 즉,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뭘 해야 된다?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이게 사전 절차예요. 사전 절차. 무슨 사전 절차? 그렇죠. 자격 취소를 처분하기 전에 해야 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공인중개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자격 취소 사유는 뭔가? 이게 제일 핵심이죠. 자격 취소 사유.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격 취소 사유. 즉, 절대적 취소 처분 사유만 있습니다. 즉, 이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이 돼서 발각이 되면 시도지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는 무조건 자격 취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여야 한다니까. 할 수 있다가 아니다. 하여야 한답니다. 자, 4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렇죠. 부정한 방법이에요.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그렇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으면, 부정한 방법 여러 가지 있죠. 시험을 볼 때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 본다든가 이런 게 발각되면 그냥 자격 취소되는 겁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그렇죠.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이거 자격 취소 사유입니다. 무조건 걸리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날아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그렇죠. 공인중개사로서의 자격이 정지가 되면 중개 업무를 못합니다.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행한 경우, 그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 임원이 되는 경우를 다 포함합니다. 이 경우는. 그래서 자격 정지
예, 기간 중에 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 기간 중에 뭘 했다? 중개 업무를 한 거예요. 중개 업무. 이 경우에 하면 무조건 자격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격정지 처분을 했으면 숙고하고 반성하라는 얘기인데 그 기간 중에 또 중개 업무를 했으니까 자격 자체를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자격 취소. 자, 네 번째. 이 법을 위반하여, 이 법이 뭘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입니다.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이 경우 징역에 따른 집행유예 선고도 포함합니다. 자,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징역형을 받은 거예요. 자, 징역형에 의한 집행유예도 포함합니다. 이것도 뭐 징역 1년에 처하며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하면 그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된 거니까 이거 역시 자격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벌금형은 상관이 없죠. 지금 자격 취소하고는 징역형인 경우에요. 그것도 다른 법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을 받은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100% 무조건 자격 취소가 되는 거예요. 시도지사는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즉,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 이거 네 가지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자격 취소 사유 네 가지는 절대적 자격 취소 사유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자격증을 반납해야죠. 취소가 되면 반납을 해야 된다. 반납. 어떻게 하나 보겠습니다. 첫째,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자, 자격 취소 처분을 받으면 취소 처분 1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되는 겁니다. 반납. 자, 그런데 분실 등을 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 분실 등의 사유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자격증을 대신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자,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되는데 자격증이 없어. 그러면 7일 이내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돼. 사유서. 뭐 잊어버렸으면 잊어버렸다. 그런 사유를 적은 서류를 제출하는 겁니다. 자, 이 반납 규정을 위반을 했어요. 자,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되는데 7일 이내에 반납을 안 했어. 그리고 7일 이내에 사유서도 제출을 안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생돈 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위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자격정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격정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격정지. 첫 번째, 자격정지 처분권자. 처분할 수 있는 권리자죠. 자격정지 처분권자. 다 이건 자격증 취소권하고 똑같습니다. 그 자격증을 교부한 누구? 시도지사입니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두 번째, 처분 대상자, 처분을 받는 자죠. 처분 대상자. 자격정지 처분 대상자는 바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누구? 소속공인중개사예요. 소속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아까 말한 대로 그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자, 자격정지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소속공인중개사. 자, 세 번째, 사전 절차로서 청문이 없어요. 자격 취소에서는 청문을 했는데 자격 정지에서는 청문이 없습니다. 이거 틀린 질문을 내기 딱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두라고 우리 교재에 넣어놨습니다. 즉 청문이 없어요. 사전 절차로서의 청문이 없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까 처분 대상자가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했는데 그럼 자격 정지 사유는 뭐냐? 자격 정지 사유. 이걸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격 정지 사유. 첫 번째,
두 개,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2 이상 소속. 자, 한 군데 중개사무소에서만 소속돼야 되는데, 두 군데 소속돼 있는 거예요. 자, 이 경우 자격정지 6개월입니다. 6개월. 자, 2 이상 소속되어 있으면. 두 번째, 인장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인장 등록을 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인장 등록을 하지 않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했을 때. 자, 이 경우에는 3개월입니다. 3개월. 자격정지 3개월에 해당이 돼요. 세 번째,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했을 때 확인 설명을 성실 정확하게 안 한 거예요. 자, 확인 설명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자, 이 경우 역시 3개월에 해당이 됩니다. 자격정지. 자, 네 번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은 경우. 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역시 3개월에 해당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했고, 다섯 번째, 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은 경우. 역시 다섯 번째도 서명 날인하지 않은 경우. 아까 확인설명서, 요건 거래계약서, 요거는 확인설명서, 이번에는 거래계약서입니다. 서명 날인하지 않은 경우 역시 3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자,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거짓 기재 또는 거래계약서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거래계약서, 2개 이상의 계약서. 이 경우는 6개월입니다. 벌이 세요. 다음, 일곱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 행위를 한 경우. 자, 금지 행위를 했어요. 자, 금지 행위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오냐면 매무수고 관직상투가 딱 떠올라져야 돼요. 그 매무수고 관직상투로 하면 뭐가 된다? 자격정지 6개월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 암기를 하시려고 그러지 말고 2개 이상 소속되거나 거래계약서 2개 이상 하거나 거짓 기재, 계약과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금지 행위 위반하면 6개월이고 그 외에는 3개월.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나서 또 반복해서 공부를 하면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여러분들 암기하기 싫어하고 이 순서대로 이, 인, 확, 서, 그리고 거, 집, 금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중요 글자만 따서 암기를 하셔도 되고 그냥 이해를 자꾸 하셔도 불가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자격정지를 하게 되면 등록관청은 그러니까 자격정지하고 관련해서 등록관청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가죠? 시도지사가 일일이 알 수는 없잖아요. 등록관청, 시군구청장이 지도감독 하다가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소속공인중개사, 어떤 개업공인중개사 밑에서 일하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이런 잘못을 했어. 그러면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격 취소 처분 또는 자격 정지 처분에 있어서 분명히 취소 처분, 정지 처분 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인데 지금 공인중개사가 활동하는 중개사무소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가 아니라 다른 시도일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나? 자, 그런 경우입니다.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의 처분권자는 바로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인데, 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하고 사무소가 소재한 시도가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다른 거예요. 다른 경우. 자, 같으면 교부한 시도지사가 그냥 바로 처분하면 되면 다른 경우. 자, A라는 그 광역시라고 칩시다. A라는 광역시에서 자격증을 교부받고 B라는 광역시에서 중개사무소를 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일하다가 자격 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면 B 광역시장이 처분하는 게 아니라 A 시장, 교부한 시도지사니까 A 광역시장이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를 처분해야 돼요. 이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자,
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자, 이 B시장이에요. 이 경우에는 교부는 안 했지만 모든 자격 취소 처분 또는 자격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다 이행합니다. 절차 이행. 절차를 이행을 하고 그런데 B시장이 교부한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차를 다 이행한 다음에 A시 교부한 시장, 그러니까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나서 통보를 합니다. 통보. 이 사람이 이 공인중개사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으니 처분을 하십시오. 행정처분을. 그러면 이 자격증을 교부한 시장이 마지막으로 처분을 하는 거예요. 자격 취소 처분할 수도 있고 또 사유에 해당이 되면 자격 정지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다른 경우에는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물론 B시에 있는 시장이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이 사람이 알려면 등록관청이 조사를 해서 이상이 있을 때 시장에 보고하고 이 시장이 절차를 다 이행한 다음에 A시장에 통보를 하고 A시장이 처분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처분을 했어요.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처분, 정지 처분은 해당이 없고 자격 취소 처분을 했을 때는 5일 이내에 자, 자격 취소와 관련해서 자격 취소 처분을 했어요. 자격 취소 처분. 정지 처분은 해당 사항 없고요. 처분하면 며칠 이내에 취소 처분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에게 보고한다? 국장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보고하고 또한 다른 시도지사에게도 통지를 합니다. 며칠 이내? 5일 이내. 자격 취소 처분을 하고 그 5일 이내에 국장에게는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는 통지를 하는 겁니다. 누가? 그 처분을 한, 즉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이렇게 처분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제 26강의 시간이었고 1. 행정처분과 지도감독 첫 번째 시간으로서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처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